저는 마중물 성가대 엘토를 맡고 있고요. 앞전 순서가 너무너무 대단했어서 제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도 라인 댄스를 처음에 연습했었는데 사실 조금 쑥스러워서 빠졌는데 너무 멋있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연약할 때, 취약할 때 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든 시간에 있을 때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느꼈을 때, 정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약간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 왼쪽이 저의 어린 시절인데요. 저는 되게 시골에서 자랐고요. 경기도 포천이라는 곳인데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육체 노동자셨고 늘 바쁘게 일을 하셔서 어렸을 때 저희는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늘 바쁘셨는데 저는 재밌게 잘 자랐어요. 명랑하게 잘 자랐고 제가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문학의 밤을 하고 같이 언니 오빠들이랑 잘 지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환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내가 원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랐었어요. 그래서 전액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도 갔고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깨는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이 제가 졸업 사진이었는데요. 대학교 졸업생 때 이제 졸업 사진을 찍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취업을 막바지였고 이제 최종 면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될까 말까 이러는 시기였는데 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4층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였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 뇌에 혈관이 부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취업 스트레스 정도겠거니 하고 넘겼던 생각이 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뇌출혈 직전이었고 그 전조 증상으로 제가 기절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고시텔 건물의 4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가 엄마 아빠가 놀라실까봐 이제 말씀을 이제 서울에 가면서 얘기하겠다 하고 이제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조금 기록용으로 쓰셨던 거래요. 근데 조금 읽어드리면 제가 사고 난 거를 기억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가 일단 부러졌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팔, 그리고 턱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한번 간판 같은 데 걸렸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머리와 배는 다치지 않았는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부서져가지고 이제 그때 응급실에 실려와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발이 아픈데 발이 다쳤어? 나 이빨이 아픈데 혹시 이빨이 부러졌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턱이 부러지면서 그러니까 혀가 조금 제가 이제 혀를 물면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혀가 조금 잘렸고 이빨이 앞니가 2개가 이제 조각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예쁜 치아는 임플란트랍니다. 네, 근데 그래서 너무 하루아침에 약간 이런 사고를 겪으니까 저는 사실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이날 쓰신 일기를 보면 눈물을 흘리더니 핏덩이를 토하는 것이다. 온몸이 피투성인데 생명은 이상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성에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 못난 애비를 만나서 고생만 하는 성애가 이 지경이라는 게 정말 통곡하고 싶다. 이렇게 쓰시고 저는 이 마지막이 늘 너무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래도 머리와 배는 이상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에 따릅니다. 이렇게 이 문장으로 이 날의 일기를 마치세요. 근데 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너무 많이 다쳤고요. 정강이뼈는 사실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이 사고가 나도. 근데 그때 이제 골절이 되면서 정강이뼈가 5cm 정도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정강이뼈가 여기가 이제 소실돼가지고 그 뼈를 이제 다시 만드는 작업을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아프다는 게, 통증이라는 게 남들이랑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살아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기적이라고 하셨지만, 약간 저는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 내가 잘못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때는 제가 어렸고 질병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조금 어떤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는 되게 많이 이해하는 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셔주실까요? 그래도 약간 조금 명랑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때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악몽 같아서 조금 밤에 잘 때마다 병원 천장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그냥 깨고 나면은 너무 힘든 꿈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아침에 깨고 나면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조금 이게 악몽이 아니면 깨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잃은 것만 있지는 않았고요. 가장 크게 남았던 거는 이제 삶이라는 게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구나. 내가 사는 게 나의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막 취업할 때인데 저는 취업은 고사하고 이제 나도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병원에서 확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하루하루를 좀 살아내는 게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았고요. 저렇게 뭐 고대병원 김희선이다 막 이런 거를 친구랑 하면서 다친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안 다친 것에 감사하자.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뇌가 다치지 않았고요. 장기가 온전히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뼈들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약간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회복 가능한 손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지난해에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시기를 어떤 식으로 조금 지날 수 있었는지, 뭐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려고 노력했고 내가 나한테 없는 것보다 있는 거를 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쳤던 그 해에 비슷한 시기에 저 슬라이드에 보이는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신데요. 저분이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저분은 그 오지 선교를 하시다가 대장암으로 대장암이 재발해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소식을 이제 제가 다치고서 병원에 누워서 있던 시기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약간 사실 살아남는 거라면,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이고 저는 딱히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잘 머리로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분이 사는 게 세상에 더 유익이 아닌가? 저분이 사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왜 나는 4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고 저 사람은 죽었지? 근데 그게 너무 이해도 안 가고, 약간 하나님이,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떨어져서 살아남은 거를 막 천사들이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받을 거면 왜 떨어뜨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궁금증이 한 5년? 7년? 그 뒤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좀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냐면, 저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분의 삶을 다룬 다큐가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이분이 하시던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됐고, 그래서 이분이 졸업한 대학에서 이분이 하시던 곳에 그 아프리카 오지에 매년 2명씩을 장학생을 뽑아서 매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못 마친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또 저분이 오지에 계셨을 때 만났던 꼬마 청년들이 꼬마 아이들이 자라서 의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와서 공부하러 오고, 그게 또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태석 신부님이 남기신 것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의 삶은 끝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지?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정말로 한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를 저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 사고를 당했던 게 한 10년 정도 전이고요. 한 7년 전쯤에 기자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취재도 하고 이태원 참사도 주변에서 지켜보고 이런 세상의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다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 전쟁이 계속될까? 왜 이태원 참사에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야 될까? 정말 학생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수학여행을 갔을 뿐이었는데 왜 3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죽어가야 했을까? 네. 왜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될까? 네, 그런 것들이 아직 다 이해가진 않지만 신의 어떤 섭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확실하게 좀 믿게 된 것은 약간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해치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 폐허에 가서 그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약간 여러분이 힘든 시간에 계실 때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거를 겪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 전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저희 조카가 아주 신생아였는데 그 신생아를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트름도 시켜줘야지 등을 두드려줘야지 트름을 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정말로 무력한 시간을 거치는구나. 그 무력한 시간에 있었을 때 누군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구나. 내가 정말 걸어서 다니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겠구나.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